반갑습니다. 좀 전에 소개받은 김봉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인데요. 새로운 혁신금융 토크노믹스가 온다입니다. 토크노믹스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저는 토크노믹스의 정의를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. 토큰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생태계,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과연 그렇다 그러면 그 정의에 토크노믹스가 혁신금융일까에 대한 물음이 있을 텐데요.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사실 스마트 금융 컨퍼런스니까 금융산업계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저 또한 농협은행에서 핀테크 사업팀장 그리고 R&D 센터장을 마치고 현재는 핀테크 기업인데요. 암호기술 전문 기업인 지크립토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은행에 있으면서 다양한 전자금융 역사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지나왔는데요. 그 역사들 중심에는 결국 기술이 있었습니다. 사실 기술이 변화하면 고객이 따라가고요. 은행은 그 고객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. 자, 그래서 그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. 예전 영업점 점포부터 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00년에 탄생됐던 인터넷 기술이겠죠. 인터넷 뱅킹.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2000년에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0년에 스마트 뱅킹이 탄생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옴니 뱅킹이라고 하죠. 한마디로 모든 금융을 한 손에 다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옴니 뱅킹이라고 합니다. 그 예가 바로 ATM에서 STM으로 전환됐던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그걸 통틀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뱅킹 4.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 뱅킹 4.0의 정의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고객이 있는 곳에 뱅킹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. 자, 그렇다 그러면 이제 뱅킹 5.0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. 있을 수 있겠죠. 아니, 있을 겁니다, 앞으로. 얼마 전에 베르나르도 니콜레티라고 하는 분이 뱅킹 5.0이라는 책을 냈는데요. 이 책에 뱅킹 5.0에 대한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. 제가 이제 그린 이 빨간 박스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왼쪽 편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고요. 오른쪽은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, AI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. 한마디로 두 축이 양립해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바로 위에 CBDC가 자리하고 있죠. 그리고 그 맨 아래 보시면 이 전반적인 아키텍처의 기조가 나와 있는데요. 바로 Security by Design입니다. 이 Security by Design이라는 용어는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모든 CBDC를 만들 때 갖고 가는 기조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야기하는 Security의 의미는 Protection과 Security를 합성한 의미인데요. Protection은 한마디로 개인정보 보호, 두 번째는 시스템 보안,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렇다 그러면 금융과 기술이 만나게 된 중요한 사건들이 쭉 있었겠죠. 제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들어보셨던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. 사실 이 사건은 은행도 믿지 못하겠다는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켰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. 자, 그래서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탄생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. 전문가들은. 자, 그럼 먼저 핀테크를 볼 텐데요.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승근 그 대표가 발표했던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도 하나의 역할을 하셨겠죠. 천송이 코트 사건이라고 2014년도 3월 달에 있었습니다. 이 사건 이후에 그 해 7월 달에 카카오페이에서 간편 결제가 나오고요. 그 다음 해에
2015년 2월 달에 금융 IT 융합 방안이라는 게 나왔죠. 자, 중요한 거는 금융 IT 융합 방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. 지금 좀 전에 발표하셨던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소액 송금어법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금융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었죠.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핀테크는 금융 혁신, 규제 혁신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. 참, 두 번째는 바로 블록체인인데요.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우리가 접하게 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하는데요. 사실 이 자료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칠 때 쓰는 자료입니다. 제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개론 수업을 할 때 이걸 쓰기도 하는데요. 여기서 블록체인이 왜 어느 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. No single trusted party라고 나와 있죠. 그러니까 믿을 곳이 없을 때 블록체인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믿을 곳이 없을 때 블록체인을, 그러니까 믿을 곳이 없는 곳에 블록체인이 필요하다, 이런 의미이겠죠. 자, 그렇다 그러면 블록체인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.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커런시입니다. 화폐죠. 스토어드 밸류, 그러니까 가치가 저장된 형태로 유통이 되는 화폐입니다. 두 번째는 뭐죠? 화폐를 넘어서 어떤 기능들인데요. 이걸 우리는 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노란색 글자를 보시면 에셋 매니지먼트가 있죠. 자산을 매니지먼트 한다는 부분입니다. 대표적인 게 NFT가 이 역할을 하는데요. 자,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산을 매니지먼트 한다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입니다. 워딩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뉴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있죠. 이 말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화폐에 아니면 자산에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핀테크와 블록체인은 규제 혁신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사실 이 말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왜냐? 첫 번째, 핀테크 기반의 규제 변화들을 쭉 보면요. 앞에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핀테크의 상징점이 하나 있는데요. 오픈 API를 출발로 해서 데이터 금융으로 전환된 시점, 그게 바로 2019년 12월 달 오픈뱅킹의 탄생입니다. 이 이후에 그 다음 해인 2020년 8월 달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됐고요. 그 탄력을 받아서 2022년도 1월 달에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됩니다. 이 지향점은 결국은 데이터 금융 기반을 만들어서 AI 형태로 간다, 이걸 볼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 흐름입니다. 블록체인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다른 형태의 흐름인데요. 자, 첫 번째는 특정금융정보법, 우리 특검법이라고 하는 가상 VASP 사업자 신고를 받게 되었죠.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법안이었고요.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됐죠. 자, 그 중에 오전에도 윤창현 전 의원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토큰 증권 관련된 발행 유통의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작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의원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작년 국회에서,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은 김재석 의원실에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잠시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꼭 발의가 될 것이다,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이러한 형태의 두 가지 흐름을 정리를 하면 하나는 AI 금융, 하나는 토큰 금융으로 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갑자기 왜 토큰 금융이냐? 자, 앞에 제가 말씀드린 토크노믹스에서 암호화폐를 빼고요, 규제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저는 이걸 토큰 금융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예로 CBDC와 토큰 정권이
그 예가 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전통 금융사의 관심이 토큰 정권에 집중되느냐? 그럴 수 있느냐? 왜일까요? 토큰 정권은 금융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핀테크는 AI 금융으로, 블록체인은 토커노믹스, 토큰 금융으로 두 개의 축으로 금융이 리딩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. 특히 핀테크를 시작해서 이건 AI 금융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은 AI 금융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가 그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될 텐데,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뭐냐? 초개인화 맞춤형 금융일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토커노믹스인데요. 토커노믹스에 대한 대비, 좀 전에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, 결국 토커노믹스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비즈니스들은 어디에서 탄생되느냐? 현실 금융에 그대로 대비돼서 탄생되는 비즈니스입니다. 없는 게 나온 게 아니고요. 현실 금융에서 토큰을 넣은 형태로 비즈니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거울로 그대로 투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래서 토커노믹스에서 계속 출연을 할 겁니다. 앞으로 비즈니스는. 자, 그래서 우리는 토커노믹스가 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건데요. 자, 토큰 정권 그리고 그 RWA,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RWA, 이 대표적인 토큰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들을 다양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는데요.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 그러면 토크노믹스가 온다면 그 토크노믹스의 중요한 축은 무엇이며 그 토크노믹스 시장의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. 그 첫 번째, 바로 축인데요. 그 축을 저는 CBDC로 봅니다. 왜냐? 우리가 전통금융, 현실경제에서 현실경제를 사람의 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혈액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돈이겠죠. 토큰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, 당연히 토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토크노믹스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CBDC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. 테이블이 있는데요. 자,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 익명성, 이자 지급, 보유 한도,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부분이 다 설정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뜻이죠.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정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. 자, CBDC의 특징 중에 이 CBDC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흐름이 추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금 세탁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.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죠. 그죠?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한다는 말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.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죠.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세계적인 연구 보고서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. 한국은행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앞에 제가 아키텍처, 뱅킹 5.0의 아키텍처에서도 맨 아랫단에 그 기조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은 이 CBDC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. 1단계, 2단계를 다 수행을 끝냈는데요. 1단계에서는 제조 발행